부산 가덕도 앞바다. 배로 30여 분을 나가면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는 대형 구조물들이 나타난다. 이곳이 바로 거가대교 건설 현장이다. 이 다리가 바로 거가대교의 3조탑 사장교. 매일 아침 이들은 간이 승강기를 타고 150여 미터 상공으로 출근을 한다. 지금 이 승강기가 152m 정도 올라갑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처음에 무서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자주 올라다니니까 무서운 것도 잊어먹었습니다. 바다가 아찔하게 내려다 보이는 상공. 이곳에선 6년째 부산과 거제를 연결하는 8.2km 꿈의 바닷길이 건설되고 있다. 부산 가덕도에서 거제 장목면까지 총 8.2km를 연결하는 국내 최대의 대규모 토목 사업 거가대교. 바다 위에선 빼어난 경관과 안전성을 자랑하는 사장교 구간이 4.6km의 길이로 건설된다. 그리고 바다 밑에선 국내 최초 침매 공법으로 시공되고 있는 3.6km 길이의 침매 터널 구간이 건설되고 있다. 콘크리트 구조물을 바다 밑에 가라앉혀 설치하는 공법을 통해 터널 위로 배나 잠수함이 지나다닐 수 있게 만든 거가대교 침매 터널은 세계 최고 48m 수심, 180m의 함재 길이 등 건설사에 남을 기록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사장교 역시 세계 최초 외해 건설, 국내 최고 높이의 3조탑 사장교 등 각종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사장교의 주탑과 주탑 사이를 연결하는 접속교 공사 현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한창이다. 거가대교는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상판을 제작하지 않고 육지에서 만든 상판을 이곳으로 옮겨와 조립하는 형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쪽에선 주탑과 상판을 연결할 케이블 준비 작업이 분주한 모습이다. 펜 잡았어, 펜? 3, 2, 2. 오케이. 다음. 이렇게 대규모 다리를 건설할 땐 조금만 오차가 생겨도 막대한 작업 손실을 입거나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사장교는 기둥이 되는 주탑과 도로 역할을 하는 상판, 그리고 그 둘을 이어주는 강철선들로 이루어진다. 하얀 보호관 안에는 수십 가닥의 강선이 들어있는데 이 강선 하나가 약 20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다. 이 강선들은 주탑 꼭대기로 연결된다. 상판에서부터 104m 높이, 주탑 안 한 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서 강선의 길이를 조절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윈치 스라고 봐, 형님. 와이어 땡길게. 케이블을 하나씩 당겨서 조이는 작업. 이때 중요한 것은 모든 케이블에 힘을 균일하게 분포시키는 것이다. 사장교의 핵심이기도 한 이 작업엔 그 어느 때보다 정밀한 손길이 요구된다. 아래쪽 상판 위에서도 주탑에서 내려온 강선을 당기며 각각의 길이를 조절한다. 바다 위 거대한 도로. 사장교가 다리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마지막 순간은 언제나 기계가 아닌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의 손끝에서 완성된다. 이곳은 거가대교 접속 교량 상판을 제작하는 곳. 사장교 뼈대 위에 올라가 도로의 역할을 하게 될 콘크리트 상판이 이곳에서 만들어진다. 제작이 완료되면 해상 크레인이 사장교 현장까지 운반을 담당한다. 무게가 2,100톤 정도 되고 길이가 90m에 폭이 20.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걸 3,000톤 해상 크레인으로 직접 인양해서 직접 운반을 해가지고 바로 전거치를 들어가는 작업을 시행합니다. 무게가 2,100톤이나 되는 접속교 상판을 거제에서 부산까지 운반해 가기 위해 3,000톤급 해상 크레인이 동원된다. 접속교 상판을 이동시키는데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것은 크레인과 상판을 연결하는 작업. 상판을 들고 있는 강선들의 균형이 조금만 틀어져도 대형 사고가 발생한다. 때문에 이 작업을 하는 데에만 꼬박 4시간이 걸린다.
한 줄에 40톤을 지탱할 수 있는 대형 와이어는 총 40가닥의 강철 케이블로 이루어져 있다. 와이어를 상판 고리에 걸어야 하는데 고리를 체결하는 나사 하나의 무게도 만만치 않다. 얼마나 나가죠, 무게가? 야, 한 50kg 정도 나갑니다. 50kg요. 예. 작업자들의 고군분투 속에 상판 고리 연결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다. 상판 아래에선 크레인을 출발시키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다. 1,400톤. 네, 1,400. 크레인이 상판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리고 나면 본격적인 인양 작업이 시작된다. 날이 밝아오자 가덕도 앞바다 사장교 건설 현장에선 상판 거치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다. 지난밤 현장에 도착한 상판을 새롭게 연결하는 작업. 7번 앵카가 2m만 더 다운합니다. 상판 거치는 사장교 작업 중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 무게 1,800톤, 길이 90m의 거대한 콘크리트 상판을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기 위해선 1mm 단위까지 예측하고 계산해 목표치에 최대한 가깝게 조절해야 한다. 상판을 올리고 나면 상판의 수평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미세 작업이 시작된다. 시공 초기엔 상판을 올리는 데에만 꼬박 하루가 걸렸지만 이제는 모든 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설치가 안전하게 잘 끝났습니다. 바람이 심하고 하면은 이게 부딪히면 강행이 손상되고도 하는데 지금 정확한 위치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 미세 조정만 다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볼트 체결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장비도 기술력도 모든 게 부족했던 과거의 시행착오를 온몸으로 극복하며 어느덧 이들은 세계 최고의 교량 건설 전문가가 되었다. 각자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준 이들로 인해 이 거대한 건설 현장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다. 상판 인양에서 거치까지 20시간 만에 바다 위엔 90m의 새로운 길이 또다시 놓여졌다. 사장교 현장과는 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푸른 바다. 하지만 이곳 역시 또 다른 거가대교가 건설되고 있는 곳이다. 이곳엔 지금 국내 최초로 3.6km 해저 침매 터널이 만들어지고 있다. 침매 함체 공법이란 육상에서 제작한 47,000톤의 콘크리트 함체를 바다 밑에 가라앉혀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세계적으로 140여 개의 침매 터널이 있지만 48m의 깊은 수심, 세계 최대의 터널 길이, 연약 지반 위의 공사가 된다는 점에서 거가대교는 건설사의 기록이 될 공사로 주목받고 있다. 이곳은 경남 통영의 함체 계류장. 함체를 제작한 후 부력을 이용해 바다 위에 띄운 상태로 보관을 하는 곳이다. 오늘 침설될 17번 함체를 내보내기 위해선 출발 전 잠수사들의 손을 거쳐야 한다. 함체는 제작된 뒤 평균 2-3개월 이상을 물속에 잠긴 채 보관된다. 시간이 흐르면 아래쪽엔 각종 해양 생물이 붙게 되고 이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함체 접합이 실패할 수도 있다. 잠수사들은 함체 벽면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일을 맡고 있다. 이 하나는 고압 세척기 호스고요. 수평면에 붙어 있는 이거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다이버 생명줄이라고 해서 umbili컬이라고 그럽니다. 다이버가 위에서 공기를 공급받는 호스입니다. 라이트 안 켜도 되겠습니까? 침설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작업. 180m 길이의 함체를 다듬는 데는 약 6시간이 걸린다. 모든 준비 작업이 끝나고 드디어 함체가 출발했다.
통영에서 가덕도까지 약 9시간에 걸친 인양 작업이 끝나고 바다 위엔 아침이 찾아왔다. 본격적인 침설 작업이 시작된다. 우선 정확한 침설 위치를 잡기 위해 함체의 방향을 조절한다. 그 다음엔 침설 위치에 미리 설치해 놓은 닷과 함체에 걸어둔 와이어를 연결해 줘야 한다. 47,000톤의 거대한 함체를 40m 해저 정확한 자리에 가라앉히기 위해 미세한 조작을 통해 와이어를 감으면서 위치를 조절한다. 해가 지자 침설을 위한 마지막 사전 작업이 시작된다. 디스턴스 센서라 불리는 이 장비는 함체에 부착되어 통제실 모니터를 통해 바닷속 작업 환경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눈 역할을 맡게 된다. 지금부턴 다이빙 바지선의 잠수사들이 바빠진다. 이들이 물속에 들어가 함체에 센서를 부착하게 된다. 깊은 수심으로 인한 높은 수압 속에서도 이들 역시 거가 대결을 완성하기 위해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다. 함체의 물탱크에 물이 채워지면서 17번 함체가 드디어 서서히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한다. 침수를 시작한 지 3시간 반. 이제 가장 까다로운 작업만이 남아있다. 센서를 통해 좌우 높이를 맞춰가며 16번 함체에 17번 함체를 접합시켜야 한다. 접합 위치를 잘못 측정해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게 되면 침설이 실패할지도 모르는 상황.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다. 드디어 함체 접합이 완료됐다. 침매 터널은 함체와 함체 사이의 공간인 챔버에 갇힌 바닷물을 빼냄으로써 바닷속 수압차에 의해 함체에 붙어있는 고무가 압착되면서 두 함체가 연결되는 방식. 침설의 성공 여부는 이 작업이 끝난 후에 확인할 수 있다. 가장 긴장되는 순간. 이제 물이 다 빠지고 나면 두 함체가 제대로 붙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처음 함체를 가라앉힐 땐 이 작업이 잘못돼 보름씩 재시도를 했던 적도 있었다. 드디어 함체의 문이 열리고 바닷속 새로운 180m의 길이 무사히 연결되었는지 확인을 시작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함체와 함체 사이의 접합 지점. 허용오차는 4cm 내외. 감리사를 포함한 침설팀이 꼼꼼하게 결과를 확인한다. 그런데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다. 지금 접합은 잘 된 건가요? 아니면 확인을 더 해보세요? 아니요, 이게 잘 안 됐습니다. 상단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잘 안 됐습니다. 재접합을 시도해야 될 거예요. 함체를 잇는 압착 고무가 꼬인 채로 접합이 돼버린 것이다. 결국 침설 작업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작업팀이 다시 현장으로 향했다. 두 번째 침설이니만큼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게 꼼꼼하게 작업을 확인한다. 다시 함체의 위치를 조정하고 접합 부분을 확인하는 것으로 2차 접합이 마무리됐다. 40시간 동안 계속된 침설 작업. 드디어 2차 침설 결과를 확인할 차례. 지금 작업팀의 머릿속엔 모두 한 가지 생각뿐이다. 수심 48m. 바닷속에서 수많은 사람의 안전을 책임지며 100년을 버텨야 하는 침매 터널. 그만큼 철저한 안전 시공은 필수다. 때문에 침설 작업은 작은 실수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모든 검사가 끝나고 그제서야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지금 잘 됐습니다. 저 부분이 원래 튀어나온 부분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보기 좋게 잘 된 것 같거든요. 네, 침설을 잘 된 것 같아요. 드디어 이틀간의 대장정이 무사히 마무리됐다. 8.2km 꿈의 바닷길.
불가능이라 생각했던 도전을 현실로 이루어내기 위해 6년 동안 12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 작업에 참여했다. 아무리 힘들고 위험한 곳에서도 자부심을 갖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들의 힘으로 거가대교는 또다시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